안녕하세요. 색감경차 운산 최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말에 5월 31일 밤늦게 서울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올해 봄차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해서 또 서울 박람회도 무사히 잘 행사 치르고 지금은 울산 본사에 내려와서 가끔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제 고향에 어머님이 계셔서 그 어머님 곁에 제가 또 머물면서 어머님 연세가 올해 97이세요. 거동이 좀 불편해서 어머님 간병도 해드리고 또 덕분에 제가 이제 모처럼 이 나이에 또 고향 하늘 아래서 밤바람도 마시면서 이제 산책도 하고 고향에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 만나고 또 가끔씩 본사에 또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이제 우리 박홍간 다스TV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박사님이시기도 하죠. 매번 오실 때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선생님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오셔서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셔가지고 잠시 들러주셨습니다. 겸사겸사 이제 인사도 드리고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자산 현황이라 그럴까요? 여러 분들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람회 참가에서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올해 운남의 상황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가뭄 이야기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좀 가뭄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가 전쟁 또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등등으로 어렵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가뭄까지 겹쳐서 차농은 또 차농대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겹치고 이러면 사람들 심리적으로도 우선 좀 쪼들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경제만 예를 들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경제가 어렵다, 불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 살아왔고 버텨왔죠. 차도 마찬가지 같아요. 매년 가뭄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차는 꾸준히 매년 나왔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차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와중에도 그걸 또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울수록 또 힘내시고 또 열심히 또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2014년도에 운남에 가서 본격적으로 운산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거의 한 2018년도하고 2022년도 이 두 해는 좀 일찍 비가 와서 가뭄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한 8년 정도는 매년 가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운남은 사실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거기는 이제 크게 1년을 건기, 우기 이렇게 두 계절로 나뉘는데 보통 한 5월달 정도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한 10월 늦게까지 이어지면 한 11월 정도까지도 비가 잦은 계절이 되고 그러니까 우기 한국으로 치면 장마철이 길게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0월 11월이 넘어가면 한 내년
봄이죠. 그러니까 한 3, 4월 달까지는 거의 건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5월 넘어가서 우기에는 비가 계속 내리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봄차가 딱 생산될 그 시기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가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또 차농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서 또 차상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차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날씨가 되게 가물어서 좀 차 생산량이 적으니까 귀한 차다. 그래서 뭐 차농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하고 싶고, 어렵게 구한 작은 양도 적은 그런 차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는 것 같고, 또 차상들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판매를 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올해 심각하게 가물어서 어렵게 생산한 차다. 그래서 귀한 차니까 귀하게 마셔주세요. 또 뭐 귀한 돈 좀 쓰십시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년 또 저 보이차 생산량 추세를 보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래도 조금씩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고수차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고수차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이 더 많아지진 않겠죠.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이제 과체형 문제 등이 있으니까 순수한 봄차 생산량은 지금은 좀 더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개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 것들도 고수차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고수차 생산량도 점점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뭐 경제적인 이유하고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무나 맹해 쪽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올해 이무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차농 만전 쪽 또 뭐 여러 지역의 어떤 아는 차농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그 집의 생산량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이 줄어들긴 줄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올해 가장 가물었던 지역이 이무 쪽 같습니다. 그 다음이 맹해 쪽이었고, 인창, 보이시 쪽은 그나마 조금은 나았고, 좀 북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다 가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이무하고 맹해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무가 매년 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가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산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명 지역일수록 그래요. 또 이무 쪽의 만전, 의방 쪽은 특히 올해 한 4월달 초까지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농 이야기로는. 아무리 건기라도 뭐 한두 차례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의 안 온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진짜 생산량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지역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물론 금방 말씀드린 이 가뭄 이유도 크겠지만, 제가 이렇게 차산을 다니면서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 가뭄 이유도 있지만,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과체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이차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봄에 딱 한 철만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봄은
봄에 생산되는 양은 뭐 거의 매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 오염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근데 유명 지역일수록 차값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봄차뿐만 아니라 뭐 여름차, 가을차, 심지어 뭐 겨울에 조금씩 돋아나는 그런 잎까지 따는 추세다 보니까 봄에 이렇게 차잎이 왕성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질 않죠. 좀 피로해져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 지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명 지역일수록 또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고수차가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면 또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게로 가는 영양 성분 자체가 옛날보다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계 이쪽을 가보면 최근에 관광지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진짜 봄철 되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주로 많이 가는 코스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차나무가 좀, 그쪽은 또 수령은 보통 한 300년 전후 구수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계 쪽에. 근데 차나무가 좀 늙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구수차 밭이 이렇게 길게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근데도 대체적으로 다른 환경이 좋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곳곳에 이제 땅이 노쇠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 또 해충을 퇴치하는 장치들, 또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데, 농약은 아직은 아니지만 비료 문제, 돌 비슷하게 생긴 비료 같은 걸 이렇게 땅에 심는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 때문이겠죠. 이런 방법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지역은 다 비슷한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나무가 이제 직근성이고, 특히 고수차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뭐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고수차의 가치가 특별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땅속 깊숙이 내려간 붉은 뿌리는 거의 나무를 지탱하는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는 지주 역할이죠. 거기에서는 영양분이 거의 올라온다 치더라도 아주 미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영양은 그러니까 표피 땅 표면에서 한 10cm 에서 한 30cm 정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어떤 영양 성분들이 차나무 실뿌리를 통해서 사실은 영양이 흡수되죠. 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실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표피에서 한 30cm 정도에 있는 그 영양 성분들을 먹고 차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거의 99%는 퍼센테이지를 사용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부분은 하여튼 그 영양분으로 차나무는 이렇게 매년 차잎을 피우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이러다 보면 오염되고, 또 사람들이 삐댄다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밟는다는 표현입니다. 경상도식 사투리인데, 그러다 보면 그 생산량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많이 알려질수록 생산량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가뭄의 이유가 있겠지만, 또 두 번째는 과체의 문제, 또 세 번째 또 유명 지역일수록 이 오염되어 가는 환경의 문제, 이 세 가지 정도 원인으로 이제 이 생산량 감소의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 운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의 차들을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명지역, 뭐 이문화, 명예, 뭐 이런 쪽은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저희가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덕갱 쪽, 등촌 쪽, 뭐 또 이런 쪽, 명에서 보면 서북 쪽이죠. 그쪽은 거의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 환경이 깨끗한 지역이라서 생산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를 했었지만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었고, 특히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매년 생산하고 있는 홍화 차광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진짜 원시 삼림 깊숙한 곳에 있는 차인데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차농이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좀 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처음에 했는데, 가만히 이제 차나무의 생리를 생각하다 보면 생산량이 그런 원시 삼림 속에 있는 나무들은 그동안 제압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나무였죠. 그런 상태에서는 생산량이 늘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매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제압을 하다 보면 가지를 이렇게 치게 되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손이 안 닿는 지역은 이제 낫 같은 걸로 이렇게 장대 같은 데 묶어서 우리 옛날에 감 따듯이 가지를 이렇게 칩니다. 탁탁 쳐서 이제 떨어진 그 가지에서 이제 취업을 하죠. 나무가 워낙 크고 위험하다 보니까 그 가지 끝까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치기를 좀 하다 보면 차나무는 이렇게 건드려주면 조금씩 멉니다. 가지가 불죠. 그러면 매년 생산량이 조금씩은 늘 수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늘었다가 더 이상은 또 안 늘고 그렇죠. 지금 홍화 차광수 같은 경우는 매년 생산량이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온사는 10년째인데 저희가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생산한 지 딱 10년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제품 라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제가 경험한 어떤 보이차의 어떤 내용을 제 나름대로 오문산 이름에 맞게끔 깨달을 오자를 씁니다. 운남은 운남의 자산, 운남을 말하는 것이고 산은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지은 이름인데 운남의 자산을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이 탄저산 다니면서 깨달은 바를 올해부터 적용을 시켜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제가 진짜 원하는 방식이었던 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역은 그동안 노반장, 신반장, 빙도 이런 이름들을 쭉 사용했고, 그 지역 이름 또 파량이나 방동 등등 새롭게 개발한 지역들도 그 차산지 이름을 이제 차 표면에 적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지역이나 좋은 차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그 좋은 차는 어느 곳이나 있기 때문에, 또 유명지역일수록 저희가 이제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점점 가격은 올라가는데 과체 문제 이런 등등으로 제가 맛보면 맛은 점점 유명지역일수록 못해져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차라리 덜 알려진 아직도 환경에 살아있는 좋은 차를 찾아서 좋은 가격에 공급해 드리는 게 제 양심에 떳떳하고, 그렇지만 또 소비자분들은 계속 유명지역 차들만 아니까 그 지역 이름이 아니면 또 괜히 꺼려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팔리든 말든 일단 지금은 한 10년 했으면 내 양심에 맡겨서 좀 좋은 차, 좋은 가격을 공급하자. 굳이 이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 차가 아닌데도 그 지역으로 둔갑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죠.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예 맹해는 딱 한 가지. 맹해 뭐 제가 아는 차선점에도 뭐 수백 군데가 있지만 그 이 지역 이름 다 배제하고 맹해 지역 보수, 맹해 지미, 그리고 임창도 딱 하나, 보이도 딱 하나, 그리고 이무도 딱 하나, 한 가지 차만 그 지역에서 인연 닿는, 그 인연 닿는다는 뜻은 매년 제가 이산저산을 다니는데 이무 쪽을 예를 들면 이무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차를 시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는 차농들이 많은데 그 지역 차농들이 보내오는 샘플들 맛보고 제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그런 차를 모아서 진짜 좋은 차, 고수차 위주로 모아서 이제 양은 뭐 선주문 들어온 양 플러스 한 20% 정도만 생산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지역 차,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한 가지, 그리고 홍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10년간 계약한 딴주차 113그루가 있습니다. 그 113그루의 절반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 홍화 딴주차,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160평 규모로 이제 확장한 그 덕갱 기지, 그 지역 어떤 딴주급 원료를 모은 게 오, 고수급 원료를 모은 게 운이고, 일반 생태차급을 모은 게 산입니다. 이 3가지. 그리고 덕갱 쪽에 또 야생차가 많아요. 그 야생차로 작년에 홍차를 출시해서 반응을 봤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덕갱 야생 홍차, 고수 홍차, 요렇게 다 합치면 9가지 라인으로 출시를 했고, 매년 이제 이 제품 라인은 견지해 갈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역 이름은 이제 빼고 그냥 인연 닿는 그 지역에서 한 지역을 그래도 큰 틀로는 묶어야 되니까 매개는 이제 매개 쪽에서 인연 닿는 차농들의 좋은 차를 모아서 맹해지미라는 차를 출시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올해 생산된 차들의 내용, 그리고 또 올해 또 여전히 가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운남 차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도 인사도 드릴 겸 그냥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들 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차 많이 드시고 뭐 좋은 나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